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7월 2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했던 미국 증시가 일단, 조금 7월 달에, 그래서 하반기가 시작됐는데 분위기가 살짝 바뀌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동안 조금 좀 묵직했던 다우지수가 1%대 강하게 올라오고, S&P 500은 중간에서 눈치 보기, 그리고 딱 나스닥은 조정받는 모습들. 하반기의 첫날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네, 그런 쪽에서 약간 더 이제 섹터의 변화가 나오나 이거 좀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죠. 미국발 섹터의 변화, 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나스닥은 일단 많이 조금 올랐다고 하더라도 단기 이평선 이쪽 안쪽은 딱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점권에서 일단 멈칫하는 모습들로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섹터의 변화 나오나. 그리고 또 보니까 피어 인 그리드 이거 보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75인가? 이 정도쯤 돼 있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일단, 미국 시장도 얼만큼 왔든지, 여기서 더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익스트림 그리드로 가겠죠. 예, 그래서 탐욕 구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 쪽에서, 시장도 좀 올랐다라는 쪽들을, 아까 뭐 보다 보니까 뭐, 그게 먼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것들도, 그렇구나. 이제 슬슬 또, 한때 저희가, 익스트림 피어, 무슨 뭐, 이때 거의 뭡니까 한 자리 숫자가 썼죠. 피어 앤 그리드 쪽에서 네,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변화가 살살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시장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뭐 기술주들이 좀 약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또 포맷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술주가 하락하는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머스크 CEO하고 또 싸웁니다. 예. 좀 갈등 봉합이 되는 줄 알았더니 보조금 관련된 쪽에서 이번에 나오는 내용들 보고 또 트럼프 그러니까 테슬라 누가 먼저 시작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테슬라 그러니까 머스크가 지금 생각보다 좀 약간 폭주하고 있고 예, 그러면 그래 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다 한번 도지에서 너 돈 받은 거 조사해 볼까 뭐 이런 얘기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뭐 내용들은 또 언제 바뀔 수 있는 거고 어르신 두 분이 언제든지 예, 또 화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쪽이고 그런 쪽에서 지금 분위기가 이 헬스케어 쪽으로 강세가 조금 들어가는 게 이제 눈에 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고 게다가 일단 지금 요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들. 그래서 기술주 쪽에서 상승 랠리가 나왔던 것들이 조금 차익 매도가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오히려 헬스케어 종목 쪽으로 포트폴리오 재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암젠, 머크, 유나이티드 헬스, 존슨앤존슨 예,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못 갔던 거 특히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상반기 내내 좀 부진했다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금리 신경 쓴다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좀 살아나는 모습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도 금리 하락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모습들이 약간 들어온다 그러면 국내에서도 오늘부터는 좀 정치됐든 그렇게 안 가던 바이오죠. 예. 한번 힘을 내주나라는 쪽도 기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미국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예. 아마 뭐 또 섹터의 동향들 바뀌는지 그러면은 저희는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이제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 가기 시작하면서 그 밑에 단의 종목들 한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들 그래서 주가가 또 테슬라는 5% 이상 하락한다. 그러니까 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계속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일단 그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또 봐야 될 것 같고 그다가 또 이번에 트럼프 관련된 감세안 이게 이제 상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감면과 관련돼서 관련된 내용들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서 또 IRA 수정 법안도 같이 들어가 있죠. 우리가 좀 민감하게 보는 것들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거는 이제 다시 하원으로 내려갑니다. 하원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또 제 논의를 통해서 또 올라와야 되다 보니까 얘기가 7월 4일로 트럼프 대통령은 사인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이번에 세계 또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파월 의장이 그래도 이번에 나왔던 얘기 쪽에서는 아마 관세가 없었다면 기준금리를 이미 추가 인하했을 것. 완전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저격하고 있네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금리를 못 내리는데 자꾸 나보고 금리를 내리라고 하게 되면 당신의 정책이 틀린 거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7월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그냥 그
지금 지표들은 좋아지고 있는데 뭐 약간 좀 선회하는 얘기들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올해 연말 내가 그 연말 정도쯤, 그래서 하반기 연말 늦게 정도쯤에는 가능한 것 쪽으로 살짝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전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전망이 크게 상승했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뉘앙스는 올해 1회 정도는 좀 반영을 하고 염두를 하고 있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뉴스를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히 싫어하겠죠. 예, 그런 모습들이고,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이제 지금 또 관세 협상 관련된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또 순탄하게 나가지 못하는 모습들 지금 보니까 또 약간 일본 쪽에는 서로 이제 좀 오가는 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일본의 관세는 30에서 35%까지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이 나와요. 그래서 잘 안 되면은 압박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로 보여지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이제 90일 유예 조치가 거의 이래 완료가 되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 9월 1일까지는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거의 다 합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다 보니까 요게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은 일단 뭐 서한을 다 보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일단 더 이상 연장시키고 싶지 않은 거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얘기가 나오느냐, 요게 아직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있고요. 제대로 지금 지금 관세 협상 관련된 쪽들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바로 미국의 의도대로 통보하고 끝냈느냐, 이것도 좀 되게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아직까지는 다음 주 7월 9일까지는 어떤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리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지금 또 하나 볼까요? 지금 졸치 보고서, 구인 구직 이직 보고서, 이쪽에서는 전월 대비 증가수가 6개월 내 최고 수준이네요. 예, 미국 고용 시장 이번에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아마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벌써 내일이네요. 예, 지금 7월 3일이니까요. 예, 내일 하고 미국 시장은 거의 오늘까지 하게 되면은 거의 이제 미국 시장은 좀 휴장 분위기로 들어가겠죠. 예, 독립 지점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고인구직 보고서 쪽으로 보게 되면 이번에 고용 보고서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양호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또 금리는 멀어지겠죠. 그러면 약간 10년물 국채금리도 또 팍 튀는 모습들이 나오죠.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도 금리가 생각보다 좀 강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 쪽에서 또 이것도 있죠. ISM 제조업 지수가 49 예상치보다 또 높았습니다. 괜찮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또 상승한 측면들이 있겠죠.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섹터별로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섹터로 보게 되면은 소재 쪽 강했고, 헬스케어 강했고, 에너지 쪽 유가가 살짝 올라가다 보니까 또 그런 모습들인데, 기술과 통신 서비스,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에 강했던 IT 테크놀로지 이런 쪽들이죠. 약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모두 다 하락한 모습들이고, 오히려 지금 눈에 띄는 게 제가 보기에는 요거 신재생 에너지 이쪽들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통합 법안 통과됐다라고 하다 보니까 태양광 풍력 이런 쪽에서는 과세 조항이 삭제됐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내용보다 많이 좀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썬런, 솔라이치 테크놀로지 이런 넥스트라 에너지 이런 쪽도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하나솔루션 비롯해서 이제 태양광 그리고 또 풍력 쪽에 대한 기대감은 또 국내에서도 살짝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탄력이 종가 고가까지 갈 탄력들이 조금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상으로는 오늘도 이쪽이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좀 더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 또 매크로 지표들 잠깐 보게 되면은 달러는 이제 여전히 약세고요. 근데 10년물 금리가 일단 튀었습니다. 지표 괜찮고, 게다가 고용 지표 생각보다 잘 나올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고, 비트코인 조정받고요. 약간 테크 기업들 약하다 보니까 조정받는 모습들이고, 유가는 0.6% 상승했고 65달러대 유지가 돼 있고, 금 반등 구리 강세 살짝 유지돼 있고, 그런 쪽에서 이타금이 68.9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때 가장 정점을 찍었을 때가 75조쯤 됐습니다. 거길 향해서 70조, 5조 남았습니다. 향해서 계속 돈이 들어오고 있는 기조죠.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세를 설명할 만한 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신용정보도 꽤 올랐어요. 지금 한 직전 고점대가 20.5조대, 그리고
지금 한 24조, 25조가 최고치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신용잔고는 꽤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살짝 부담이긴 하긴 한데 그만큼 돈도 들어온다 라는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70조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신용 잔고 비율 30%를 따진다 그러면 7321 21조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목에 차긴 했네요. 예, 그렇긴 하는데 그래도 예전 수준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신용 잔고다 그러면 뭐 아직 그렇게 불안감은 좀 크진 않다라는 쪽으로 애써 얘기는 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들어오고 신용도 꽉 들어와서 이제 매매하려고 이제 자금들이 빠르게 나와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눈에 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일단은 또 뉴스 몇 가지 보면서 시장 동향들 한번 체크를 해 볼까요? 예. 그런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나왔던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 그래서 생각보다 주택담보대출 6억대로 딱 막아놓기 시작하고 세부적으로도 핀셋식으로 좀 규정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부동산 쪽으로 가는 거 유동성 증가는 인정. 어차피 지금 금리도 떨어질 거고 추경도 나올 거고 하면서 인정 이런 쪽들이 나오면서 와 아까 보니까 또 놀란 게 지금 점심 물가예요. 점심 물가가 강남 삼성동 쪽에 계신 분들은 되게 좀 그러네요. 예. 어떤 점심 물가가 한 끼에 삼성동이 15,000원. 네. 그리고 여의도 강남 쪽이 13,000원. 네. 이 평균이래요. 예. 와, 이 정도까지 올랐네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좀 서울 사대문 안에 그리고 또 그쪽은 최소 9,500원. 이런 식으로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15,000원 시대. 예전엔 그 둘이 먹고 김치찌개 먹고 약간 계란말이 시키면 15,000원 정도 내고 나왔었던 정도인데 이젠 한 끼입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서 유동성에 따라서 물가는 계속 자극이 되는 모습들이긴 하겠는데 중요한 거는 유동성이 늘어나고 금리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자칫하게 되면 부동산 쪽으로 가서 이거 경계를 해야겠다. 한쪽에서 일단 규제가 먼저 딱 들어갔고 생각보다 좀 강한 규제입니다.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부동산 쪽으로 해서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그나마 좀 건전한 자본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약간 부동산에 대한 투기 얘기를 좀 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걸 쪽으로 이제 계속 이어가는 분위기겠죠. 그래서 코스피 5천 위원회 TFT 쪽과 이제 이런 것들로 생각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일단 앞으로 변화가 주식시장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들이 많이 나오겠죠. 네, 그런 쪽들.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과거 부동산만 무조건 눌렀던 지난 같은 정부라고 하더라도 같은 성격이라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가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이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 눈높이에 맞게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요거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언급할까 좀 말씀을 드릴까 막 이런 쪽으로 봤었는데 지금 이제 공식화가 약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실각설 원래 8월달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권력 교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강상 이유인 것 같기도 한데 건강상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되게 복잡해요. 시진핑 주석의 주변이 많이 그러니까 약간 많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그런 쪽에서 다른 분 이게 부주석 쪽에 있다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다 바뀌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저희가 보통 관상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분이시라고 하네요. 예,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예, 관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뭐 3인 지도 체제 쪽에 합의돼서 그 중에 가장 핵심 쪽이 뭐 이런 쪽이다 뭐 그래서 지금 뭐 징쉐냥 천지닝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예, 이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기존에 나왔던 시진핑 주석과의 변화가 다르고 그리고 내가 또 군사위 쪽 군대 쪽에서 자리 잡고 움직여서 권력적으로 올라온다. 그러면은 생각보다 조금 좀 강한 모드가 나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원래 지금 시진핑 주석 쪽에서 이제 원래는 2028년 그러니까 약간 조만간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침공하려고 했던 계획들 여기에 있었는데 그게 살짝 그래서 조만간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했는데
살짝 분위기가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바뀌는 것 같고, 게다가 그러면 또 추가적으로 미국과의 그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 쪽에서도 많이 바뀔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또 체크는 해 가야겠죠. 분위기는 좀 이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AI 관련된 쪽에서 에너지 관련된 쪽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한국판 IRA, 그러니까 이제 산업 성장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하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단 산업 측면 쪽에서는 좀 더 활력소가 나올 수가 있겠고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 들어갑니다. 예. 근데 산업을 살리겠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은 뭐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어느 쪽에서 일단 지금 보다 보니까 들어가는 쪽들이 그러니까 전기차 배터리 이건 아니죠. 얘가 아니고 섹터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건 일단 첫 논의 단계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지금 지난번에 전략 산업으로 들어갔던 지금 정부의 내용들로 봤을 때는 반도체 들어갈 거고 AI 들어갈 거고 게다가 로봇 전략 산업으로 들어갔고 바이오 들어갔고 그러니까 4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관점들이 일단 포함되지 않겠느냐라는 쪽들인데 중요한 거는 IRA 법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인용한다.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하니 거기다가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라는 쪽이기 때문에 투자를 유도하는 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그 얼만큼 동인을 받을 만큼 어떤 투자가 이어지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대감 높이고 할 수 있는 수준은 되는데 그 기업들이 지금 그만큼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또 하나의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경쟁력을 있다가 투자를 플러스 알파를 해야 좀 더 강한 모습들이 나오겠죠. 네, 그렇다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 국내 증시는 일단 지금 분위기 쪽으로는 우리 또 어제 좀 가다가 조금 묵직한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감안을 해서 국내 증시도 그대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쪽들. 그래서 아마 지금 어제까지 나왔던 분위기까지 보게 되면 고점에서는 역시나 무거운 건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분위기는 또 그러니까 저는 자꾸 위쪽으로 모르겠어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다 모두가 해피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지지권들이 잘 지지되느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에서 잘 지지하고 계속 다음으로 가게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쪽들인데 일단 거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예,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지수상으로는 오늘 딱 본다면 많이 좁혀졌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늘은 약 한 3080선 근처가 될 것 같은데 거의 지금 다 붙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어제 가다가 조금 좀 위쪽으로 넉넉하게 놔뒀어야 지금 자리가 좀 괜찮은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3080선 3080 이 정도쯤에서 단기적인 차원에서 잘 지지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보여주는데 너무 붙다 보니까 약간 또 흔들리면 흔들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의 체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이번 주는 이제 미국 시장은 목요일 금요일은 거의 없다고 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국 시장의 모습은 그러니까 7월 3일 날 거기 나오는 추경부터 사법 개정인데 사법 개정이 강력한 5개에서 한 개가 좀 후퇴되는 모습들입니다. 이거 뭐 단독 보도다 보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3%를 우리 좀 빠지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후퇴하네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또 입맛에 맞게 우리 또 눈높이에 맞게 또 이어진다. 그러면은 시장이 레벨업이 될 수가 있는 구조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자라는 쪽에서 그러면 이제 한국 모멘텀으로 간다. 그러면 약간 하루 이틀 좀 주춤하다가 그거 통과되고 나서 세론이 나오는지 아니면 그냥 밀고 가는지 이것도 관건인데 상대적으로 지금 지주사 그 증권주 이런 쪽에서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아마 그 7월 3일 국회 통과 이후에는 살짝 무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론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세론 때는 또 비중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이제 시작인 거고 우리 이제 하겠다라는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많이 올랐던 것에 따라서 이벤트는 있어서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 다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결국에는 그들이 변하는 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상법 개정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또 중간중간에 또 기업들에 대한 변화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채찍질들 아니면 당근책들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게 또 하나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쪽에서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맞겠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전략은 뭐 증권주나 지주사나 관련돼서 일단 쭉 가서 수익 나 있으시면은 지금 같은 자리 쪽에서 어제도 좀 장중에 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살짝 줄였다가 좀 비중 좀 줄였다가 다시 조정 나오게 되면 그때 늘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되 다 팔면은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좀 갖고 줄였다가 다시 보는 거. 그래서 늘릴 자리를 좀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또 국내 증시 관련된 쪽들 한 번 더 체크를 해보게 되면 지금 이번 어제 나왔던 얘기 쪽에서 이제 지주사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HS 효성 네. 예,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아유, 그래도 중견 지주사 쪽에서 좀 좋게 보고 있었던 게 상한가 들어가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예. 보니까 저희 댓글에도 저 뭐 방송에서 추천 나온 거 보고 사셨다가 너무 안 간다고 이제 투덜투덜 예. 그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네. 댓글에 그렇게 달으셨더라고요. 네. 댓글에 다시 달아주세요. 네. 어떻게 됐는지 예, 그 화이팅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유통주가 이제 강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그런 변화겠죠. 지금 이제 쿠폰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난번에 코로나19 때 나왔던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움직임이 나왔냐? 유통 쪽에서 이제 편의점 예, 많이 봤었고 거기다가 또 백화점 이런 쪽은 갈 수가 없는데 어제 보니까 백화점 쪽은 면세점 쪽의 흐름들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점 가능하고 그리고 또 거기다 임의용기기 이런 것들 강했죠. 거기다가 또 외식 이런 것 좀 늘어났다. 외식일 때는 배달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배달이 아니라 나가서 먹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한 15만 원 이상으로 들어오는 것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아마 기대감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단기 특수. 근데 게다가 이런 쪽들 보게 되면 편의점도 그렇고 외식도 그렇고 연결시키게 되면은 성수기예요. 지금요. 여름 성수기다 보니까 그게 같이 연결돼서 나온다. 요거는 또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게 좀 추세적으로 가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쪽들이고 떠나보다 보니까 자동차 쪽들 눈길이 갔는데 6월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럽 시장이 선전했고요. 미국 쪽은 좀 주춤했죠. 제가 눈에 띄는 것은 중고차입니다. 중고차가 의외로 이렇게 잘하고 있었네요. 한 2년 전부터 이렇게 쫙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한국의 K 중고차 이것도 이제 앞으로 K가 붙을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외부에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가끔 이제 많이 보는 해외 유튜버,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들 보게 되면 가서 볼 때 한국 물론 이제 그 한국의 그거 있죠 그 마을버스 같은 거 그거 그대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서 무슨 합정행 뭐 이런 것들 버스 붙어 있고 3번 버스 이런 거 붙어 있던 거 보니까 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점점 일반화되기 시작하고 한국 중고차 더 이걸 하나의 축으로 간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 이제 중고차를 하는 입장으로 그들로 봤을 때 어차피 렌탈 회사가 렌트카 회사가 이제 만기가 되고 그러면은 한 3년 아니면 요즘 60개월 5년 이게 다 끝나게 되면은 받은 다음에 이거를 그냥 국내에서 소화하는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 판매를 하기 시작한다 하고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마진이 30% 한국에서 파는 것보다 더 높대요. 뭐 이런저런 비용 뺀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게 일정 부분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K 중고차도 하나의 특수가 이어지는구나. 이것도 한번 눈여겨보고 앞으로 변화를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종목들로 보게 되면 신고가 종목들 한번 좀 오랜만에 볼까요? 네. 지금 약간 지주사지만 음식료 쪽에 들어가는 것들 한림지주, 동원산업 여기는 없지만 사조산업 예 이런 쪽들 보게 되면 이제 물론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육계 뭐 수산 이쪽은 북한이 뭐 풍계리에서 발생한 그 원자력 실험하고 난 오염수 이거를 그대로 바다에 흘려버린 정황이 있다. 이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럼 수산주가 가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오염돼서 이게 서해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해산물 못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진짜 진실이다, 사실이다 그러면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수산물은. 네, 근데 그런 쪽에서 움직이는 거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요게 지주사 관련된 쪽에서 중소형 지주사가 변화가 되는 걸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중소형 지주사. 그래서 그게 중소형이죠. 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특히 사조그룹은 얼마나 저희 소액주주들한테 악랄했던 회사입니까? 그게 변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직 상장된 카드 회사는 삼성카드. 그러니까 뭐 물론 신한지주나 나머지 KB금융이나 이런 쪽으로는 포함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카드사가 상장이 돼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내수가 개선되고 물론 카드론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신용대출도 막아놓은 입장 쪽에서 이것도 좀 커진다 그러면
그런 모멘텀을 카드사의 모멘텀을 삼성카드가 받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역시나 강하고 있고 그래서 옛날 이름이죠. KT알파 이것도 KTH도 요즘 꾸준히 강해요. 이런 것들도 지금 시대에 맞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눈길이 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사모펀드 순매수한 종목들 보게 되면 와우 다 자동차를 매수를 했네요. 생각보다 6월 수출 잘했다 이런 쪽으로 나오는 거겠죠. 눈길이 가고 지금 조선 쪽 사고 있고 하나솔루션이 계속 그래요. 저도 하나솔루션 가지고는 자리 들어오게 되면 한번 살자리를 보는데 잘 안 맞네요. 그런 쪽에서 들어오는 것 같고 효성중공업 또 들어오죠. 이쪽에선 너무 수직으로 올라서 참 그렇다라는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 또 사모펀드들은 조선 쪽은 계속 챙겨가는 분위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이버 대신 카카오를 선택했다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 밖에 루닛 AI 의료 쪽도 아마 국내 쪽에서는 좀 드라이브를 거는 쪽으로 하나의 섹터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것도 잘 봐야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의외로 리가캠, 알테오젠 이런 쪽들 올릭스 그렇게 빠지더니 어제 반응하기 시작하네요. 이런 거 들어오고 있다. 휴지를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근데 일단 억울하게 빠진 것도 돌릴 수 있는지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 SM, YG 엔터 쪽도 바라보고 있죠. 이런 쪽에서 결론은 바이오 그리고 엔터 이런 쪽들 관심이 높아지는 사모펀드의 동향을 봤을 때 오늘 또 바이오가 미국 시장과 함께 좀 힘내나? 이거 한번 좀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또 7월 2일 관련된 또 미국 시장과 또 국내 증시 내용들 한번 살짝 점검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어제 그냥 제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갔더니 아니 세상에나 만상에나 좋아요를 안 눌러주시고 가셨네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그래도 한 거에 뿌듯한 느낌을 또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내일 아침 또 열심히 일어나서 준비할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 구독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좋은 내용들 팍팍 보낼 수 있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파워시황 7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